안녕하세요, 허영쌤입니다. 오늘은 3월 2급 실기 함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 선생님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if로 끝나는 애들 요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웠고, 룩업을 배웠고, if문 그리고 if스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 4개에 대해서 요 4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4개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고, 요 나머지 것들은 위에 4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등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는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그러니까 매치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 룩업이랑 조금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오는 건데, 찾아서 그게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가져오는 겁니다. 아주 말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문제를 좀 보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지금 3년, 6년, 12년 뭐 이렇게 있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 기준표를 참고해서 등급을 가져오라는 거죠. 등급. 이거 딱 룩업이잖아요. 그쵸? 룩업에서 V룩업으로 풀고, 그쵸? 유사일치로 해서 풀어오는 거. 딱 그 느낌인데, 등급을 가져와서 25만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단서가 있죠. 근속 연수보다 작은 등급을 받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근속 연수 한 3년이면 1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0, 1, 2, 3, 4까지는 1등급이고, 그쵸? 5, 6, 7, 8, 9는 2등급이고, 뭐,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매치라고 쓰면요, 사용법도 룩업이랑 되게 비슷해요. 처음에 찾을 값을 해요. 얘를 찾는 거죠, 얘를.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지금 얘는 검색할 범위인데, 룩업에서는 요렇게 해서 이걸 절대 참조를 해줬었어요. 그쵸? 네네. 잠시만요. 네네. 다시 매치하고 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 건데, 룩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줄 가져온다 요렇게 했었는데, 매치는 그게 안 됩니다. 딱 한 줄만, 한 열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참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유형 세 번째로 몇 번째 줄에 있다, 이게 없어요. 룩업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치 유형이 같은 값, 작은 값, 큰 값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룩업에서는 같거나 유사일치 이렇게 두 개였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세 종류로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작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게 되겠네요. 일치 유형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엔터를 치면은 1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죠. 얘를 이 빨강색에서 찾았더니 그 첫 번째 줄에 그 값이 있다. 요렇게 가져오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체육엔들 하면 되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혹시나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는 게 좋으니까요. 자, 얘를 찾는 거죠. 얘를 찾는 거고,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 거예요. 딱 이게 표 형태 이렇게 두 줄, 세 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찾을 값, 그 범위, 딱 한 행 또는 한 열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F4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작은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그러면은 이 근속 연수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그러니까 1번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를 지금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1이란 얘기는 1등급이란 얘기고, 2등급이란 3등급이란 4등급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등급에다가 25만원, 이게? 근데 25만원 0000 곱해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급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뒤에 원 붙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요거 엔드 기호하고 원을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원입니다. 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시어겐들 요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매치 함수는 이런 거고, 근데 매치 함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마침 1, 2, 3, 4로 값을 가지고 오니까 지금 이렇게 운 좋게 된 건데, 이렇게 매치 혼자 사용하면은 사실 딱 이렇게 1, 2, 3, 4 그 행을 가져오기,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통 다른 함수하고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인덱스라는 함수하고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네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인덱스 함수가 뭔지 그것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덱스 함수는 사실 되게 간단한 함수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가로를 열어보면 처음에는 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행번호, 열번호 순서대로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민준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열, 그러니까 박민준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2를 했다면 네,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이니까 6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가져오는 게 인덱스라는 함수입니다. 왠지 느낌이 오죠? 행열을 넣어서 내가 참조한 그 표 안에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라는 함수랑 왠지 궁합이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매치는 몇 번째 줄이 찾아오는 애니까. 그래서 이걸 함께 쓰는 경우가 문제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결제 방식에 따른 결제 방식이랑 카드 아니면 현금이에요. 그래서 수수료율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참고해서 수수료를 계산하시오. 수수료는 총액에다가 요거를 곱해서 표시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레프트로 함수래. 이 결제 방식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잘라내면 되겠네요. 레프트로 카드,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가져왔고, 그럼 얘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면 매치로 찾아요. 매치. 얘를 어디서 찾냐면 콤마하고 첫 번째는 레프트로 찾아온 요 카드, 얘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값은 그래 어디서 찾을 건데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 이게 만약에 카드였다면 1이 될 테고 현금이었다면 2가 되겠네요. 매치의 결과는 여기서 결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컴마하고 지금은 뭐죠? 카드, 현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으니까 0이네요. 0.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채우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1이면 카드인 거고 2면 현금인 거죠. 그쵸?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인덱스랑 어떻게 짬뽕시키냐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인덱스엔 과연 이 매치 함수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쓰나 그거를 우리가 좀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치 얘는 지금 선생님이 회색으로 이렇게 블럭 잡아놓은 거는 1 아니면 2라는 값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인덱스 가로 열고 그쵸? 처음에는 그 참조할 표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컴마를 안 눌러서 컴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우리가 참조할 값, 가져올 값은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 파란색 부분. 그리고 여기서 매치를 이용해서 0 아니면 1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잠시만.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매치라는 값을 이게 몇 번째 줄에 있냐니까 자, 인덱스는 잠시만 말이 꼬였는데 자, 인덱스는 여기 파란색 범위를 지금 참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아까 뭐였죠? 행번호, 열번호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보세요. 행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 하나. 이 파란색 범위.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여기서 1입니다. 1, 컴마. 그리고 얘를 가져온 거죠. 몇 번째?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지금 1이면 뭐였죠? 카드고 2면 현금이었잖아요. 매치가 가져온 값이. 그래서 요 매치로 여기 열번호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닫으면 이렇게, 그쵸? 얘가 지금 카드니까 0.2%를 가져온 거예요. 0.2%. 근데 이게 왜 0으로 나오냐면은 이거 셀 서식 때문에 그래요. 셀 서식 때문에. 지금 0.2가 그 소수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 0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0.2, 0.25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뭘 곱하라 그랬냐면 수수료율은 지금 인덱스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총액을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에다가 곱하기 인덱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의 수수료율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곱했어요. 그쵸? 인덱스로 수수료율을 가져왔다 그랬죠? 수수료율을 잠시만요. 보기가 안 좋은데 잠시만요. 네네. 자, 이렇게. 자, 총액에 곱했어요. 수수료율을 곱한 거죠. 인덱스로 가져온 건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첫 번째 표를 참조를 했어요. 어디 표냐면 이 수수료율을.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다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행은 1행밖에 없어요. 1행. 그쵸? 그러니까 1이 고정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이건 좀 뭐 이렇게까지 풀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를 지금 범위를 카드부터 현금 이렇게 2행 2열을 잡았는데 이렇게 했다면 얘를 2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덱스는. 잠시만요. 그래서 빨간색을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행만 가져올 거고, 그러면은 몇 번째 줄에 있는지는 매치로 구해왔다 이거예요. 매치로 아까 전에 구해봤잖아요. 왼쪽에 2개 잘라서 그 값이 이 초록색 범위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지 두 번째 줄에 있는지 매치가 가져오니까 얘로 1열, 2열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걸로 값을 가져와서 수수료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인덱스와 매치가 함께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고요.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 여기 좀 빼먹었는데 아까 요것 때문에 제가 잠깐 보다가 약간 버퍼링이 생겼었는데 여기 인덱스 함수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지금도 보면은 점수에 따른 여기 점수가 있죠. 90점, 80점. 근데 그거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래요. 이거 구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룩업으로 하던 거였어요. 그쵸? 룩업으로. 근데 지금은 큰 값을 기준으로 등급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98이면 지금 98이면 A가 나오는 거고 88이면 88. 그쵸? 큰 값을 기준으로 나보다 큰데 가까운 값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럼 90이 되겠죠? 그럼 B가 나오는 거고 75면은 큰데 가까운 값 80이 되겠죠? 그럼 C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게 처음에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매치를 먼저 좀 사용해서 그 값을 구해봅시다. 자, 매치 써서 단순해요. 매치 막상 가로 열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찾으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죠? 한 줄만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요렇게 넣는 거예요. F4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컴마. 지금은 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찾으니까 빼기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거의 절반 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막상 매치로 찾아오는 거 룩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단지 조심할 거는 뭐죠? 이 두 번째 찾아올 값을 룩업에서는 표 전체를 이렇게 넣었었는데 지금 여기는 딱 한 줄만 넣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찾아와요. 98이면 첫 번째 줄에 있고 원하는 값이 88이면 두 번째 줄에 있고 뭐 이렇게 75면은 세 번째 줄에 있고 이렇게 지금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덱스에 써먹는다는 거죠. 인덱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덱스는 자, 처음에는 표를 집어넣고 표, 그 다음에 행, 열을 차례대로 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 여기 앞에 는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인덱스란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행렬 대신에 매치로 구해온 값을 넣겠다 이 얘기죠. 그쵸? 지금은 매치로 몇 번째 행이죠. 지금 이게 세로로 돼 있으니까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행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지금 A, B, C, D예요. 결국 그쵸?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 좀 이상하게 잡혔는데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인덱스 여기다 쓴다면 이렇게 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열을 2로 해주면 돼요. 열. 우리가 원하는 값은 등급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인덱스에서는 결국은 원하는 값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것만 잡아도 돼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여기 표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여기서 컴마, 아이고, 컴마, 그리고 얘는 절대 참조 해줘야 되죠. 4. 그러면은 여기서 파란색 범위, 요 등급 A, B, C, D 여기에서 몇 번째 행인지는 매치로 구해왔어요. 아까 1번 1행인지 2행인지 3행인지 4행인지 구해왔어요. 그리고 열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컴마하고 열은 지금 1열이네요. 1열 우리가 하나만 잡았으니까. 만약에 아까 이렇게 100부터 2까지 잡았다면 2열의 값이 있으니까 2를 써주면 되겠죠. 지금은 하나만 잡았으니까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등급이 가져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치와 인덱스의 짬뽕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자, 좀씩 감이 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응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요 문제인데요. 이건 인덱스 매치, 맥스를 이용해서 가장 잘한 사람 구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등수와 요즘에 커마 2급 실기시험 볼 때 옛날에는 문제 하나당 이렇게 표 하나씩 났었는데 요 최근에는 좀 출제 성향이 이렇게 표 하나에 함수 2개씩도 쓰고 이렇게 3개씩도 써서 한 표 하나에 뭐 문제 3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던 김에 인덱스 매치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찾아오래요.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사람은 95점을 맞은 정소민이에요. 그쵸? 이거를 인덱스 매치로 구해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위에 거랑 했던 거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맥스로, 제일 점수 잘하는 애 구해오는 거예요. 그건 쉽죠? 여기서 이렇게만 딱 해주면, 95점이 나오니까요. 95점이 나오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몇 번째 줄인데,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 맥스 요런 거 나오면은 아니면 인덱스 매치 뭐 미니멈일 수도 있겠죠. 최고 작은 값, 뭐 라지 스몰이랑 같이 사용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맥스. 그러면은 맥스를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큰 값을 찾아요. 아, 얘가 몇 번째 줄인지를 찾아야 돼. 몇 번째 줄인지 찾는 거는 매치 함수였죠. 매치 함수로 이 녀석을 95였죠. 이 값을 찾을 거야. 어디서 찾냐면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95라는 값을 다시 여기서 찾으면 그쵸? 그 다음에 일치 유형은 95라는 똑같은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0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 95라는 값이 네 번째 줄에 있다는 값을 찾았어요. 지금 그쵸? 네 번째 줄에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이거를 매치로 구했으니까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번째 줄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몇 행인지 찾았네요. 행열. 그래서 인덱스와 이제 매치시키는 겁니다. 자, 인덱스 함수 쓰고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자, 이제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요만큼만 넣어도 돼요. 사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만큼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절대 참조 안 했는데요. 지금은 채우기 핸들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값 하나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을 안 해도 절대 참조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 범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값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열 번호 적으면 되죠. 행열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첫 번째 줄 세로로 행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소민을 구해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덱스, 매치, 맥스 이렇게 짬뽕해서 쓰는 문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형 정도 공부해 두면 컴활에서 혹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김에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등수를 구하래요. 랭크점 EQ 쓰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수는 이 점수를 컴마하고 친구들 점수 안에서 F4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그래서 랭크 함수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1등 그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등수 구할 때는 내 점수와 친구들 점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점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 점수 넣어주고 이렇게 구하는 게 랭크였죠. 자, 하는 김에 이 반두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보면은 등수에 따라서 반배정을 하래요. 1등이면 1반, 2등이면 2반, 3등이면 3반, 그 다음에 4등이면 다시 1반, 5등이면 2반 이렇게 된대요. 아, 이런 문제가 좀 응용된 유형이고 조금 그렇죠 좀 까탈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드와 추주를 이용해서 자, 모드로 얘를 나눠주는 거예요. 컴마하고 3으로 나눠요. 아이고 네, 안 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주는 게 mod라는 함수기 때문에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1이면 1이 남는 거고 2면 2가 남았던 거죠. 등수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근데 1등이면 1 2등이면 2 그쵸? 3등이면 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추주 함수로 1등, 2등, 3등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오는 값이 지금 0, 1, 2, 셋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머지가 1일 때는 뭐였죠? 1일 때 MOD로 구한 값에다가 이게 0, 1, 2면은 추주 함수를 못 써요. 왜냐면은 이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 추주 좀 연습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추주 여기서 좀 연습을 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추주 함수는 뭐냐면 여기 추주와 스위치에 대한 공부가 또 있습니다. 자, 추주는 이런 거예요. 추주는 자, 등수가 여기 등수가 있는데 1이면 다이아, 2면 루비, 3이면 사파이어, 4면 오팔 이렇게 네 가지를 하래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즈 가로 열고 첫 번째로 올 값은 인덱스 값이 옵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하는 값이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다. 예. 그러면 컴마하고 이 뒤에다가 값을 차례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1일 때인 값 다이아였죠. 다이아 2일 때인 값 루비, 3일 때인 값 사파이어, 4일 때인 값 오팔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1이면 다이아가 나오고 2면 루비, 3이면 사파이어, 4면 오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지금 3이니까 사파이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도 이렇게 루비, 다이아, 사파이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게 추주예요. 그러니까 추주의 이 첫 값이 0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0. 요거 설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문제도요. 그래서 0이 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추주와 비슷한 값 함수가 있어요. 바로 스위치라는 함수입니다. 스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얘는 조금 사용법이 다른데 이렇게 됩니다. 스위치 가로 열고 기준이 되는 값 네, 스위치 치고 스위치 이거죠. 이 값인데 여기는 두 개를 한 쌍으로 적어요. 예를 들면은 1일 때 컴마 결과 다이아 이렇게 두 개를 한 쌍으로 2일 때 컴마 그때 뭐였죠? 루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스위치는 조금 더 좋은 게 0을 써도 돼요. 0일 때 다이아, 1일 때 루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일 때 루비 그 다음에 뭐였죠? 3일 때 사파이어 4일 때 콤마 58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빈칸도 얘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빈칸이면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이렇게 모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채워보면 결과는 똑같죠. 추주의 결과와.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5였다. 그럼 얘는 5라는 값을 우리가 안 넣어줬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만 스위치는 나머지는 빈칸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추주와 스위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 추주도 응용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문제를 다 내놨으니까 요거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주도 응용되는 유형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위크데이와 사용하는 경우, 랭크와 사용되는 경우, 뭐 문자열 함수와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주민등록번호의 이 8번째 자리가 1이나 3이면 남자고 2나 3이면 열을 표시하래요. 이거는 MID랑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드로 저걸 잘라내는 거예요. 미드 주민등록번호에서 저게 8번째 자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를 잘라내면, 그쵸? 그러면은 저 1, 2, 3, 4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1, 2, 3, 4 요거. 그러면 이거를 추주로 이제 값을 이때 표시할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얘가 오는 값은 1, 2, 3, 4니까 1일 때 뭐였죠? 남자였죠? 남. 2일 때는 여자, 3일 때는 남자, 4일 때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추주가 다른 함수와 짬뽕돼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렇게. 레프트도 마찬가지죠. 두 개 잘라내서 뭐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1, 2, 3, 4. 스위치로도 할 수 있겠죠. 스위치로 또 1남, 2여, 3남, 4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들 선생님이 내놨으니까 요 문제를 통해서 각 유형을 좀 공부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또 마무리로 요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추주를 쓰래요. 추주. 근데 추주는 말 그대로 0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MOD로 구한 값에다가 1을 더할 겁니다. 1 더하기 1. 그쵸? 그럼 차례대로 다 더해지겠죠. 모든 값에 다. 요렇게. 아이고. 네, 채우기 엔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1, 2, 3으로 됐어요. 그럼 이제 추주로 첫 번째 값이 뭐고, 1일 때 값이 뭐고, 2일 때 값이 뭐고, 3일 때 값이 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쵸? 추주는 그런 함수니까. 그래서, 1일 때가 지금 3반이에요. 3반. 여기 보면 1일 때가 3반입니다. 3반. 그쵸? 1일 때 3반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값이 지금 2라면은 뭐죠? 2일 때는 1반이네요. 1반. 1등이니까 1반 가야 되잖아요. 1반. 이렇게. 그럼 3일 때는 뭐죠? 3일 때는 뭐 나머지 하나 2반이겠네요. 2등이니까 2반. 그쵸? 5등도 2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딱 정해놓고 나면 이제 이거를 추주로 푸는 거죠. 추주. 가로 열고 이거. 자, 여기 뒤에다가 1일 때 뭐였죠? 여기 우리 오른쪽에 지금 적어놨죠? 3반이죠. 3반. 2일 때는 1반. 3일 때는 2반. 이렇게 반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보기 편하게 좀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걸로 지금 구해왔고, 0, 1, 2가 나오기 때문에 1을 더해서, 네, 1, 2, 3 중에 하나로 만들었고요. 1일 때 3반이고, 2일 때 1반이고, 2일 때 1반이고, 3일 때 2반이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보다시피 1일 때 1반이고, 2일 때 2반이고, 3일 때 3반이죠. 4등부터 다시 1반 가는 거죠. 1반. 5일 때는 2반. 6일 때는 3반. 이렇게 차례대로 되게끔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함수 있죠? if로 끝나는 애들, d함수, lookup, if. 얘네들이 더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그때 이거를 좀 추가로 더 공부하시면 많은 문제를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산 작업에 나머지 문제들 또 있어요.
뭐 날짜, 시간 함수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들 좀 짜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